저는 올해로 68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남편과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죠. 젊을 땐 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공기업에서 일했고 정년까지 채웠습니다. 퇴직할 땐 다들 부러워했어요.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사시겠네요라며 박수도 쳐주고 식당 예약까지 해줬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연금도 2명 다 나오고 집도 있고 차도 한 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든든하던 노후가 퇴직 5년 만에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 첫 해는 정말 천국 같았어요. 늘 바쁘게 살다 보니 처음으로 여유라는 걸 느꼈죠. 아침마다 남편이랑 함께 걷고 점심엔 동네 식당에서 칼국수도 먹고 오후엔 카페에서 책 읽고 수다도 떨고 손주 생일이면 예쁜 옷 한 벌, 어버이날이면 딸과 사위한테 외식도 사주고요. 저축한 돈도 있으니 그때까진 참 마음이 넉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빨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남편이 이 고등어살 맛있어 보인다고 했는데 순간 가격표에 눈이 꽂혔습니다. 8,900원. 비싼데? 속으로 중얼이고 슬쩍 장바구니에 넣으려다 다시 내려놨죠. 그때 알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불안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았다는 걸요. 처음엔 생활비가 조금 더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다 올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아주 작게, 조용히 돈 새는 구멍들이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퇴직 2년 차엔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고 추가 검사 비용, 병원비, 약값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병원이 일상이 되었죠. 그해 겨울엔 보일러가 고장 났고 여름엔 에어컨이 나갔습니다. 이사한 지 20년이 넘었으니 어쩔 수 없었지만 수리비와 교체 비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한 거지였습니다. 나는 검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카드 명세서를 보면 쇼핑몰 결제, 홈쇼핑, 배달앱, 커피숍, 자동결제 항목들이 빼곡했어요. 한 달에 56만 원이던 외식비는 어느새 20만 원, 홈쇼핑 건강식품은 한 번 주문할 때마다 10만 원 넘게 나갔고 딸에게 보내는 손주 용돈은 한 번에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은행 창구에서 일하던 시절 10원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손이 떨릴 정도로 계산에 신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정작 제 인생의 돈은 계산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질 않아 스마트폰에서 카드 명세서를 펼쳐봤습니다. 1월 3일 배달앱 28,900원, 1월 5일 홈쇼핑 89,000원, 1월 6일 편의점 9,800원, 1월 8일 온라인 쇼핑몰 74,000원. 하나하나 보면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20건, 30건씩 누적되면 어떨까요? 그달 카드 결제 금액은 198만 원.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퇴직한 지 3년 차였고 그 무렵 제 퇴직금 통장은 이미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언제 이렇게 된 걸까?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리고 마침 동네 복지관에서 이런 안내문을 보게 됐습니다. 조용히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 그 문구가 가슴을 콱 눌렀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묵묵히 강사의 말을 듣고 있었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건 큰 투자 실패가 아니라
작은 소비 습관입니다. 그 말이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강사는 3가지 소비 패턴을 말했습니다. 첫째, 이유 없이 반복되는 외식,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그게 한 달이면 20만 원을 넘는다고 했죠. 둘째, 감정적인 쇼핑, 외롭고 지루할 때. 홈쇼핑이나 배달앱, 온라인 쇼핑으로 감정을 달랜다는 겁니다. 셋째, 경계 없는 자녀 지원. 엄마, 이번 달 조금 부족해서. 할머니, 태권도, 도복 새로 사야 해서. 그럴 때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는 습관. 3가지 모두 정확히 저였습니다. 강사가 말하길 이런 소비 습관이 쌓이면 15년 안에 퇴직금 5억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5억이요? 하고 어떤 분이 묻자 강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외식비 월 30, 충동 소비 월 50, 자녀 지원 월 100이면 180만 원, 1년에 2160만 원, 10년이면 2억 1600만 원입니다. 거기 물가 상승까지 더하면 5억도 15년이면 바닥납니다. 그 순간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안 들릴 정도였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니, 어쩌면 이미 그 중간쯤 와 있는 걸지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처음으로 진지한 돈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 너무 많이 새고 있었어. 그동안 내가 제대로 살핀 적이 없었어.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제가 정리한 통장 내역을 보더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이나 썼다고? 이게 다? 그제야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소비 습관과 감정 상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지갑을 열 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료할 때, 외로울 때, 미안할 때, 혹은 뭔가 죄책감을 느낄 때, 감정이 들썩이면 그게 곧 카드 결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소비를 줄이자가 아니라 이유를 알자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돈을 쓰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지금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기분 때문인가?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저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단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외식은 월 2회로 제한. 정말 보고 싶은 친구와만 만났고, 만나도 꼭 식당이 아니라 동네 공원이나 집에서 차 마시는 걸로 바꿨습니다. 둘째, 쇼핑은 하루 보류. 홈쇼핑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장바구니에 넣고 하루만 기다리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10개 중 8개는 굳이 안 사도 되겠네로 바뀌더군요. 셋째, 자녀 지원은 비상시만. 학원비, 도복비, 과외비. 이제는 자녀가 먼저 자기 방법을 찾게 하고 정말 급할 때만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돕더라도 이번 한 번만이라는 조건을 명확히 했어요. 놀랍게도 이 3가지만 지켰더니 3개월 만에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전까진 매달 6,070만 원씩 마이너스였던 가계부가 이제는 매달 흑자가 나기 시작한 거죠. 생활비는 줄었지만 삶의 질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이 사라지고 사람 만나는 게 더 편안해졌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딸에게서 오는 전화가 엄마, 이번 달에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였다면 이젠 이렇게 시작됩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건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다는 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후는 길고 물가는 오릅니다. 10년 후에 나는 지금보다 더 약하고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매달 80만 원씩 줄이시면 1년이면 960만 원, 10년이면 1억 가까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만들어 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